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크이저스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진도체크 밴드에서 수험생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자,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저 이번에 공단기 모의고사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만 쳐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서요. 국어는 20분, 영어는 45분, 한국사는 30분 걸렸습니다. 한국사는 가장 취약점인 걸 알고 있고 기출 회독 중이니 실력 쌓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지금 회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시간은 당분간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기출을 충분히 회독하지 않은 수험생분들은 점수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점수보다는 틀린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데 또는 맞출 수 있는데 실수로 틀린 거면 그런 문제들은 반성을 하고 보완을 해야겠죠. 근데 보통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렵게 내고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오면은 이제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추후에 강의 들어라. 이런 상술적인 면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모의고사는 점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저는 틀린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알고 있는데 틀렸다. 그럼 반성하시고 반드시 문제점 보완하시고요. 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면 빨리빨리 틀리세요. 미리 틀려야지 나중에 안 틀리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추후에 5과목 모의고사를 보면은 저희도 이제 08사 클래스에서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5과목 모의고사를 무료로 보거든요. 이때는 점수보다는 시간 배분, 과목 순서, 푸는 과목 순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 시간 싸움일 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 연습. 이런 연습도 중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들 중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잘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은 점수가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실전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실전 연습이 바로 이런 모의고사 연습이고 대신에 기출을 충분히 풀어보고 기출 회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출 포인트를 아시는 분들은 실력 측정이 되겠지만 아직 기출을 풀고 있고 많이 회독을 못 하신 분들은 너무 점수에는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도 정확도 있게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영어인 것 같은데 20문제에 45분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영어는요,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속도가 시간이 걸려서 걱정입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긴 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프 모의고사도 10문제인데 18에서 한 22분 정도 소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프 모의고사는 10문제이기 때문에 20문제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앞으로는 동형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도 훨씬 더 좋은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영어를 시간을 줄여야 된다. 자,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라고 할게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요, 어휘랑 생활영어랑 문법은요, 순수하게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셔야 합니다. 왜? 알면 빨리 풀면 되고요.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번은 어휘 문제였어요. 근데 3, 4번은 독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를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3, 4번에 나온 독해가 난이도 어렵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대로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 실수를 하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하프가 아니라. 하프는 이제 도움이 되는 수험생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은 도움이 되세요.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10문제 간단하게 문제풀이 개념으로 그냥 풀 수 있고, 또 이런 수험생도 계세요. 영어를 잘해. 그런데 다른 과목에 진도 너무 밀렸어요. 그럼 영어를 당분간 줄이고 다른 과목 집중하자. 그런 분들은 좋죠.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하프를 풀기 전에 먼저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습이라는 거는 어휘, 수능 어휘와 공무원 어휘 충분히 잡혀 있어야 되고요. 많이 봐야겠죠. 문법, 기초 문법 공부하고, 그래서 기초 문법 쉽다기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다룬다는 거죠.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다루고 그냥 문법 이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 문법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문법 단원별 문제 잘 안 풀어요. 답이 뻔히 보인다고. 해당 파트를 모아놔서 답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맞춰 틀리고 그것보다는 각각 포인트별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풀어보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도 적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랜덤 문제. 근데 랜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행히도 공무원 문법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거든요. 오히려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이 중요합니다. 랜덤은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 푸는 감 유지 차원에서 풀면 돼요. 대신에 랜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지식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단원별 포인트는 계속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문독해도 연습을 하셔야죠. 구문독해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해야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이 구문독해 연습을 해야지 이제 유형별 독해를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즉 유형별 독해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전에 구문 독해를 하기 전에요, 어휘랑 기초문법이 충분히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구문 독해를 할 수 있고요. 구문 독해까지 잡혀야지 이제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 독해로 당연히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하프로 깔짝깔짝 뭐 몇 문제, 5문제 풀고 그러면 안 돼요. 유형별 접근 연습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풀면서 일단 유형을 독해할 때는 속독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이 속독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빠르게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영어를 못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유형별 독해에서 속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해석도 안 되고 감독해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럼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유형별 독해까지는 속독하지 마시고 내용 파악 위주로 공부해 주세요. 아, 선생님, 속독은 어디서 합니까? 속독은 20문제 기출에서 하는 거죠. 자, 속독하지 말고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꼼꼼하게 따지지 마세요. 풀 때. 위험을 독해 풀 때. 아, 물론 구문 독해는 짧으니까 문장 구조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독해 때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면 뭐가 문제냐면요,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장을 따지고만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따지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복습할 때 문장 구조 분석을 따져야겠죠.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내용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풀고 나서는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찾아주세요. 수험생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이 오답이 많은 수험생들은요, 주관적 생각이 강하다고 했죠. 강사로서는 주관적인 생각이 강한 수험생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양이 다 정답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냐? 간단합니다. 자신의 편견, 선입견, 상식 다 제외하고요. 다 배제하시고 지문 안에서만 근거 찾으세요.
즉,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에 대한 근거는 지문 안에 재진술로 되어 있거나 지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오답은 매력적인 어떤 오답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글의 전개 같은 것도 알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아까 제가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은 독해 노트에다 문장들을 해석이 안 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모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중급 구문 독해 연습을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정리해두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안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시험장에 갔을 때 독해만 쭉쭉쭉 읽히면서 내용 파악이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문장 구조 분석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장 갔는데 해석은 하는데 이상하게 내용 파악이 안 돼. 또는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그거는 평상시에 약한 문장 구조 분석 지문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시험장에서 나온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복습할 때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독해용 어휘. 싹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정리해 주세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공무원 시험에 독해 나오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어휘들을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대신에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는 집중적으로 외우는 공무원 영단어 단어책으로 보시고요. 하지만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또 잠자기 전에 자주 봐주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제일 앞에 뭐 5분씩 넣어서 봐도 좋고요. 그래서 어휘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면은 독해 해볼만 합니다. 이런 연습이 되고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야죠. 뭐 하프든 동영이든 연도별 기출이든. 근데 하프보다는 도형이 낫습니다. 우리 20문제 연습이에요. 10문제로는 연습이 안 돼요. 도형보다 더 나은 거는 영어의 연도별 기출이에요. 왜냐면 기출은 포인트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영어 연도별 기출이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무려 120회나 돼요. 하루에 한 회씩만 풀어도 4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형 모의고사도 사실은 크게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7급 값, 국회 8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영어 기출을 푸는 거죠. 그래야지 빨라지죠.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이미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20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요거 꼭 참고해 보세요. 이 내용 제가 20문제 어떻게 직접 풀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전에 우선 단계별 연습이 안 됐으면요. 먼저 이게 우선이에요. 당장 모의고사보다는. 남들이 막 한다고 해서 막 하프하거나 막 갑자기 모의고사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선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연도별 기출로 실전 연습을 해보세요. 영어 연도별 기출도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은 연도별 기출 효과적 활용 방법 요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상큼 유자 TV 들어가시면요. 이제 공부 방법, 전과목 공부 방법,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좋은 교재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